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참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답답한 것은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는데도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더 빠졌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38,000달러를 내주면서 추가 후퇴를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의 기준점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37,500달러 지지 여부인데 과연 지금 구간을 얼마나 잘 지켜주면서 반등해 낼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시작과 함께 나스닥은 일제히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또 이럴 때 같이 안 움직이고 하락세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만 놓고 보면 일단은 위험자산보다 더 위험자산 성격이 짙은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실히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한 모멘텀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섯 번째 랠리의 최종 목표 가격은 1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건과 관련해 꽤 구체적인 또 현실적인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단기적 상황이 분명 간단치 않은데 이 반전의 계기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런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은 아직 약식 재판 브리핑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리플 소송 내용 자체를 세밀하게 알기도 어렵고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워낙 관심도가 큰 프로젝트이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꼭 XRP 홀더가 아니더라도 SEC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은 분명 지금 이 산업의 현실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원은 리플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SEC는 또다시 시간 끌기 전략을 시전하고 있는데 리플이 공개적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전망이 엇갈릴 정도로 한 치 앞을 명확하게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이게 또 투자시장, 자본시장의 매력이기도 한데 너무 불안한 마음만 가지기보다 돌아가는 상황, 이 분위기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또 동시에 조금은 더 현명한 자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5월 FOMC 회의가 시작된 뒤에 나스닥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동조화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럴 땐 또 함께 움직이지 않아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21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금리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 얼어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간단치 않은 게 공포와 극단적인 공포가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건 올해 들어서 최장기간 공포 심리의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7,500달러 지지를 유지하긴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높은 변동성에 직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건 그만큼 거래자들 사이에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주간, 월간 차트 모두 모멘텀 신호가 약해져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사이에 자리한 지지선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안정화될 수 있다. 다른 기술 지표는 중립적이어서 3월 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상승 움직임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강력한 저항은 46,700달러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38,000달러 지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38,000달러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의미 있는 포인트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우선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통상 시장 심리가 약세를 보이면 3개월 선물 계약이 5% 이하의 연간 프리미엄에서 거래가 되고 중립적일 때는 5에서 12%까지 프리미엄이 붙는데 4월 6일 이후에 이 3개월 선물 프리미엄이 5% 아래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이건 아직 선물 시장 참가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여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분위기 싸하다, 이렇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시장 분위기를 분석했는데 25% 델타 스큐를 기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5% 델타 스큐의 경우에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만연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반대로 강세 분위기를 보일 때는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4월 8일부터 이게 지금 플러스로 바뀐 상태여서 거래자들이 공포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간단치 않은 상황은 이런 걸 봐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지막으로 마진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일부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더와 비트코인의 마진 대출 비율을 거론했는데 이건 지표가 높을수록 거래자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더 많은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4월 30일 이 지표가 20을 기록했는데 현재 12.5로 감소한 것을 보면 최근 거래자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빌려서 마진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확신이 훅 줄어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증거금이나 선물을 사용하는 레버리지 숏 베팅의 징후가 없고 이건 매도 세력이 38,000달러에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진 거래자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죄다 부정적인 것만 나열하기 못해서 살짝 마지막에 걸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또 단기적인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 몇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을 함부로 하기에 참 확실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로 반등할지 아니면 37,000달러로 후퇴할지의 단서를 비트코인의 4시간 RSI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트레이드 더 체인의 분석가 닉 만시니는 4월 중순 이후에 이 4시간 차트 비트코인 RSI가 현재 추세선 아래에 머물러 왔다. 4시간 RSI는 지금 추세선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RSI가 다시 거부를 당하면 37,000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반면 추세선 위를 뚫고 올라가면 4만 달러를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모로 긴장감이 조성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것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이렇게 불안불안하지만 강세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은 비트코인의 5번째 랠리의 최종 목표는 10만 달러가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28,000달러까지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도 많지만 나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일리호들은 크레더블은 엘리엇 파동 이론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가 언급한 5번째 상승 랠리는 엘리엇 파동에서 5번째 마지막 상승 추세 랠리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돌파할 때쯤 되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고 가격을 쫓아가는 공격적인 매수가 비합리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의 이런 멘트만 놓고 봐도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져 있을 때 사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변화와 관련해서 전환기적인 계기가 될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승인과 관련해서 꽤 그럴듯한 전제 조건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한 테오크리움의 CEO 쌀 길버티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ETF 상장 거래소가 이 포괄적인 감시 계약을 체결하면 SEC는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탈중앙화 개념을 뿌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중앙화를 원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그런 계약은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꽤 그럴듯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부분인데 거래소에 중앙화 감시 체제를 더할 경우에 이 중앙화된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를 오케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의 말처럼 거래소가 덥석 좋다고 받을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식 거래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입장에서 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과 ETF 거래 영역으로 확장하고 기존의 주식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로 확장을 하면서 이 머지않은 미래에 사실상 자본시장 투자상품 거래소가 거의 동일한 성격을 보이지 않을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해 보이고 이런 배경을 또 놓고 고려해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접점을 나름 찾기 충분한 명분 존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상황입니다. 법원이 약식재판 브리핑 일정까지 확정했고 이제 브리핑 일정 준비 열심히 잘하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양측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리플 측의 우호적인 소식은 이 법원이 리플의 SEC 반박 입장문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루 만에 승인했습니다. SEC가 이른바 힌먼 스피치 등 내부 문건이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에 해당한다라면서 공개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리플 측의 반박 입장문 제출 기한이 당초 5월 4일에서 이제 5월 13일로 연장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재밌는데 SEC는 리플 측이 13일까지 반박문을 내면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문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법원에 또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시간을 더 끌어보려는 SEC의 수작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SEC는 리플라이, 답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입장 확인했고 이에 대한 부분을 법원이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굳이 무슨 답변, 리플라이를 하면서 시간을 더 벌어보겠느냐 뭐 이런 비판입니다. 역시 SEC는 진짜 완전 대단한 미친놈들입니다. 리플도 이런 SEC가 정말 짜증이 났는지 법원에 이에 대한 입장문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리플사를 변호하고 있는 매튜 솔로몬 변호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 SEC가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겠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시간 끌기 전략이라면서 이미 약식재판 브리핑 일정이 나온 마당에 이런 건 더 필요 없다. 뭐 이런 강도로 비판성 멘트를 날리면서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내 소송 종료 가능성이 나오고 리플 CEO가 공개적으로 연내 종료 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SEC는 어떻게든 이걸 내년으로 밀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는데 저 멍청이들은 어쩌면 입사 조건이 뻔뻔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37,500달러 이 중요 지지라인은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5일 새벽 3시에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한 뭐 그런 상황인데 너무 큰 부담은 자칫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최대한 제대로 바라보고 나름의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자.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가 이 개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